자, 오랜만에 우리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뭔가요? 우리 다현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 뭐예요? 우리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누구냐? 홍준아. 경우의 수가 뭐야? 경우의 수. 뭐 경우의 수는 뭐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가부터 뭐까지 있는 거죠? 주사위 안 던져봤네? 여러분들 왕따여가지고 주사위 한번 던져볼 틈이 없었습니까? 주사위 던지면 뭐부터 몇까지 나오죠? 1부터 6까지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뭐 게임이 있다면 무슨 뭐 요즘 뭐 카드 뽑기 많이 하잖아요. 카드를 뽑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를 찍었습니다. 찍을 경우의 수는 1부터 5까지가 있겠죠. 객관식도 단답형도 찍을 수 있죠.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몇부터 몇까지 찍을 수 있냐? 우리 가빈아. 모의고사 보면 수학할 때 찍을 수 있잖아. 단답형도. 몇부터 몇까지 있죠?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세 자리까지밖에 없지 않나요? 0부터 999까지가 나오죠. 아니에요? 어차피 그게 세 자리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제 나와봤자 0부터 999까지밖에 안 돼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뭐 로또 같은 것도 있잖아. 로또의 확률이 상당히 낮을 텐데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노가다입니다. 직접 다 세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률과 통계 쪽으로 갈 때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공식만 외워요.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웠는데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세면서 그 공식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제발 하지 마. 근데 뭐냐? 자, 이 확률과 통계, 이 경우의 수라는 학문은 당연히 수학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 가빈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당연하겠지만 수학자들도 처음에 경우의 수 구할 때 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씩 다 세본 거야. 다 어떻게 봤다고? 수학자들도 처음에 경우의 수 구할 때 어떻게 했다고? 다 셌다고. 매번 세다 보니까 이러한 걸 셀 때 보니까 규칙이 있네. 이러한 경우를 세다 보니까 규칙이 있네. 그런 규칙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경우의 수예요. 자,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할 때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다 거꾸로 가요. 다 센 다음에 그 센 것들 중에서 어떠한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을까 가는 게 기본인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 세진 않아요.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만 외운다? 공식만 외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떤 의미로 왜 그 공식을 썼는지를 몰라요. 왜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의 근본은 세는 거예요. 직접 다 세보는 겁니다. 그 세는 것들 가운데 내가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경우의 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죠. 공식을 외우고 안 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첫 페이지를 볼게요. 페이지를 펴보시면 333페이지. 아주 그 번호가 아주 예술적이에요. 333. 그죠? 3도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오죠, 가빈아? 무려 3개가.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경우의 수 나오면서 1번 뭐라 나오냐? 우리 주원아? 뭐라 나오니? 그 1번. 뭐라 나와요?
써있잖아. 1 하면서 써있잖아.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야. 합의 법칙하고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배울 건데 이 두 개는요 가장 근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우의 수를 이해한다? 천재예요. 자,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안 세봤다. 그냥 못하는 거예요. 세본 적이 없고 이해한 적이 없는데 잘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천재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안 세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경우의 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배워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을 배워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약간 느낌으로 보자면 덧셈과 곱셈인데 약간 사칙연산 느낌으로는 아니에요. 사칙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이 있긴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약간 집합의 연산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많이 표기하냐? 합의 법칙은 합집합이, 곱의 법칙은 교집합을 보통 의미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집합을 배운 친구들은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모른다고 해도 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말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사칙 연산의 합과 곱을 얘기하기보다는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랑 더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제 봅시다. 내가 합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런 거야. 내가 세고 싶은데 가장 근본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예제가 뭐냐면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 우리 다현아.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가 나오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래요. 그게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하나들을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몇과 몇이 되는 거죠? 합이 4 또는 9가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또는이 나와요. 이 또는이 되게 많이 나오죠. 또는이 어디서 더 나오죠? 합집합에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합이 4인 것도 있고 합이 9인 것도 있는데 이거를 다 세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는으로 나왔다 라고 치면은 첫 번째 뭐를 구하는 거다? 합이 4인 것도 구하고 뭐도 구해야 된다? 합이 9인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세요. 센 다음에 뭐 하면 나온다는 거죠? 더하면 나온다. 이게 합의 법칙이야. 더하면 나온다. 그래서 합이 4가 될 수 있는 거. 셀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셀 때 이렇게 세면 안 돼요.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셀 때도 보면 알겠지만 기준은 봐봐. 보통 좌표평면을 많이 하는데 1,4, 2,2, 3,2 셀 때 어떻게 됐죠? 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셌죠. 항상 우리가 셀 때는 기준을 가지고 세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놓칠 수가 있어. 빠뜨리기가 쉽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거, 세는 것도 우아하게 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는 게 아니야. 항상.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는 것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냥 막 세면은 초등학교 애들 같은 거 물어보면 그냥 지 맘대로 막 세요. 빠뜨려도 뭘 빠뜨렸는지 몰라요.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셀 때.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여기 근본은 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때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2 친구.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 뭐만 설치해주고 올게요. 자, 봅시다. 이어서 이렇게 이제 세는 거고 합이 9인 것도 어디부터 세면 되겠냐? 시작부터 하면 3, 6부터 가면 되나요? 3, 6, 4, 5, 5, 4, 6, 4 이렇게 해서 3개, 4개 나와서 이 2개를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다 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결론은 합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나누는 거지. 합이 4인 거, 9인 거로 나눠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세는 게 아니라 합이 4인 거 따로 나누고 합이 9인 거 따로 나오고.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이게 여러 가지로 더 나눠지죠. 3개, 한 가지,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뭐 3개, 4개씩 나눠질 거예요. 잘 나눠줘야 돼. 나눈 다음에 각각을 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겠고 만약에 이런 거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샜던 것도 있고 여기서 샜던 게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합의 법칙은 솔직히 말해서 집합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혹시 발생했다. 그럼 빼줘야 돼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얘네는 뭐 교집합 발생할 수가 없죠. 합이 4면서 9인 거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되게 무서워지죠? 합이 4면서 9인 거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교집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나눴을 때도. 그때는 이 교집합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 그래서 합의 법칙은 이렇게 또는으로 나올 때,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뭐라고 합의 법칙을 설명해 놓고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334페이지에 보면 아주 이제 한글로 보면 아주 그지같이 써놔요. 334페이지에 보면 합의 법칙 하면서 셈 정리가 나오는데 두 사건 A, B가 있어요. 이벤트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일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거야. 합이 4인 경우의 수가 3가지고 합이 9인 경우의 개수가 4가지였을 때 이 또는 4 또는 9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둘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뭐다? 합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곱의 법칙은 뭐냐라고 할 수가 있죠. 곱의 법칙. 그죠? 곱의 법칙도 있는데 봐봐. 이게 지금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는 거, 교집합이 나오는 거를 설명할 거야. 그게 뭐냐? 페이지 335페이지야. 그래서 335페이지에 보면 지금 숫자 카드가 있어요. 몇부터 몇 가지 있죠? 우리 형준아? 졸리냐? 왜 이렇게 졸려합니까? 문 좀 열어야 되나?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갑자기 국면에 빠져야 될 것 같아? 다들 약간 곰같이 돼버리나요? 곰처럼 이제 동면에 빠져야 되는데 저기 다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 1부터 15까지 카드가 있어요. 이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뭐로 나눌 거냐면 2의 배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뭐를 할 거야? 또 3의 배수를 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게 있다는 거야. 교집합이 발생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의 배수를 세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뭐 2, 4, 6, 8, 10, 12, 14에서 총 몇 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3의 배수 하라고 하면 3, 6, 9, 12, 15에서 총 5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둘이 겹치는 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더하게 되면 여기서 7 더하기 5가 될 건데, 그러면 12개가 나오죠. 그럼 틀려요. 왜냐? 두 번 생긴 게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어서.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 나오죠? 2하고 3의 배수면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는 최소분 배수니까 6의 배수란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이 있어요. 2의 배수면서 그리고 3의 배수인 거. 이게 6의 배수가 되겠죠. 요게 두 개가 있어요. 빼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쓰니까. 그래서 결론 이 개수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숫자적인 합의 법칙, 사칙 연산의 합의 법칙보다는 어떤 거를 더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집합적인 연산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 발생하냐, 둘 다 동시에 나오는 게 발생하냐 안 나누냐가 되게 중요해요. 안 나누면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하지만 이 교집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센 다음에 각각 분리해 센 다음에 교집할 때 빼줘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게 첫 번째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6페이지에 보면 이 집합하고 경우의 수가 연결이 많이 돼요.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랑 연결이 되냐? 집합에서의 원소 개수 세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는 집합을 잘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잘 몰라도 사실 세는 거에서 큰 지장은 없겠지만 집합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합의 법칙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 자, 문제 나중에 풀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곱의 법칙이에요. 343페이지로 갈게요. 문제는 다 배우고 풀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두 번째 법칙이 곱의 법칙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가르치다 보면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알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어볼 때 뭐냐면 선생님 여기 이때 더해요, 이때 곱해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 애들은요 볼 것도 없어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는 놈들이 맨날 그런 질문을 합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식만 외우는 거야.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공식 외우니까 더하래, 더해, 곱하래, 곱해, 왜 곱해서 몰라, 안 몰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해요. 언제 합의 법칙 써요? 언제 곱의 법칙을 씁니까? 항상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세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맨날 얘기하죠. 세본 적이 있니? 아니요. 못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곱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냐? 되게 그지같이 설명하는데, 자, 페이지를 볼게요. 344페이지를 보면, 곱의 법칙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쌤 정리를 읽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읽고 이 곱의 법칙을 이해했잖아요? 난 여러분 천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한글을 읽었는데 이 한글이 정확하게 독해가 되면서 나의 마음을 꿰뚫면서 이해가 됐다. 그럼 여러분 천재예요. 자, 이 글을 읽고 이게 뭐라는 거야, 결론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야?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럼 정말 at the same time? 그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자, 한글을 읽고, 그러니까 이게 만든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이 글을 썼는지는 알겠는데 상당히 불친절해요. 이걸 읽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해가 됐다? 여러분 천지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많이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갈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옷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던지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을 텐데 동시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는 사람.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입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상의를 뭐 입을지 고를 거 아니야. 여기 올 때. 상의가 내 옷걸이에 보니까 10개 걸려 있어요. 하의는 한 5개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옷을 입고 나올 때 상의를 하나 고르고 하의를 고른 다음에 옷을 입고 나오겠죠? 그때 총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문제예요. 자, 내가 혹시 선생님 저는 하의는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단 옷을 다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나가면 이제 곤란해져요. 그죠? 곧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안 신고 들어오나요? 일단 상의랑 하의를 다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상의가 봤더니 5개가 있었어요. 하의가 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옷을 입고서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다현아? 몇 개가 나오겠죠? 20이 나와요? 왜 20이 나오죠? 자, 이런 거죠. 내가 상의를 하나 고르고 하의를 고르고 하나로 완성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쓰는데 어떻게 되냐? 상의가 1번부터 2, 3, 4, 5가 있었어. 하의는 몇 개가 있었냐면 A, B, C, D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상의를 고른 다음에 하의를 또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고르고 나가면 큰일 나요. 이게 바로 동시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옷을 동시에 입는 게 아니야. 내가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이렇게 동시에 입는 이런 얘기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at the same time 아니에요. 나 이렇게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 다현아 가능합니까? 상의와 하의 동시에 입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는다는 거야. 그냥 동시의 의미가 그냥 다 입고 나가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의미야. 이 동시가 정말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센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상의를 만약에 1번을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곱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위를 1번을 골랐어. 그럼 하위를 나올 수 있는 게 A, B, C, D 4개가 나와요. 내가 상위를 1번을 골랐어. 하위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4개가 나와요. 2를 골랐어. 마찬가지로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와요. 3을 골라도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있어요. 4를 골라도 4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를 골라도 마찬가지로 A, B, C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게 나누는 거야. 사실 나눈 거. 합의 법칙처럼 생각해도 돼요. 사실. 합의 법칙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1번을 고를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1번을 항의를 골라도 A, B, C, D 4개 다 고를 수 있습니다. 2번을 골라도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예요. 3번을 골라도 4개. 자, 그러면 4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지? 우리 가민아? 근데 이게 다 똑같잖아. 그럼 더하지 말고 뭐로 바꾸는 게 편하죠? 곱하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4. 자, 이렇게 똑같은 구조인 거야. 상위를 고르는 경우의 수도 5가지가 있고 하위를 고르는 경우도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2가지를 다 해야 돼. 다 하고 나가야 돼. 그냥 상위만 입고 나가면 안 돼요. 하위만 입고 나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둘 다 해야 되는 거를 순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적으로 보면 약간 그지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개당 거기 읽어보면 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난 경우 수가 상위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수가 5개예요. 하위를 입는 경우가 4가지예요. 그래서 상위를 입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4가지씩 나오는 거야. 4가지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2개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2개를 어떻게 하는 게 경우의 수를 빨리 낼 수 있다? 다 더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똑같이 나오니까 5 곱하기 4를 하는 게 경우의 수를 빨리 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4를 5번 더하기보다는 5 곱하기 4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하나씩마다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럴 때는 다 더하기보다는 뭐를 하는 게 빠르다? 곱하는 게 빠르다라고 해서 나왔을 때 이때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론은 이렇게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있어야지 이때는 더하지 말고 곱하는 게 빠르겠구나. 그래서 이 머릿속에다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더하래 언제 더해 몰라 몰라 언제 곱하래 몰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경우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다 세보는 거예요. 세보면서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면서 잘 세야 되죠. 그러니까 잘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뭐 갈 때 우리가 이 곱의 법칙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기말고사 때 막 나오는데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어디까지 간다?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전을 들렸다 갈 거야. 그럼 나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그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는 당연하겠지만 앞에 것 중에 하나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또 뒤에 거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4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1번으로 갔을 때 A, B, C를 갈 수 있고 2번 갈 때 A, B, C를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아까 구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2, 3번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붙였을 때 이거를 A, B, C라고 붙였다고 치면 당연했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1번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D 4가지가 돼요. 2번을 선택해도 A, B, C, D 4가지가 돼요. 3번을 선택해도 A, B, C, D 4가지가 돼요. 이런 꼴들, 이런 모양으로 세워지는 꼴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해하시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셌을 때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구조들, 이런 거는 4, 4, 4를 3번 더하기보다는 이게 3가지 있잖아. 4가지 있잖아. 곱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첫 번째 같은 게 나왔어. 또 합의 법칙 적용이 되겠네. 두 번째 같은 구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 다 곱하면 빠르게 셀 수 있겠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자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이걸 또
당연히 보겠지만 뭐 세지도 않고 그냥 보자마자 대충 공식 합술해 왜 몰라 이런 애들이 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다시 한번 세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제발 좀 세세요. 제발 공식만 갖다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합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건데 자, 필수 1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동시가 교집합인 거야. 쉽게 보자면. 동시는 교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냐? 서로 다른 두 개 동시에 던지는데 필수 1번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뭐죠? 5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인데 5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건 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5의 배수인 거는 두 가지가 되죠. 두뇌수의 합이. 뭐가 나오죠? 합이 5일 때, 합이 10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의 배수인 경우는 합이 또 두가 나눠지죠. 합이 6이 되는 경우랑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세일 때. 그래서 이것들을 다 구해요. 하나씩 다 세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인 것부터 세요. 1,4, 2,3, 3,2, 4,1 해서 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합이 10인 경우는 4,6, 5,5, 6,4에서 3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는 게 근본이에요. 이렇게 안 세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합이 6인 경우에는 1,5, 2,4, 3,3, 4,2, 5,1에서 5개 나오겠고요. 5가지. 합이 12인 경우는 6,6에서 1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겹칠 수 있는 게 없어요. 합이 5면서 뭐 10이면서 6이면서 10인 경우 없으니까 얘네들 다 뭐 하면 된다? 다 더한 게 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7가지, 6가지 더하니까 답은 1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근본인 거죠. 나눠서 세겠다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못할 정도의 지능이라면 일단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제 병원, 국가로 달려가서 직접 장애 검사를 맡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게임할 정도의 지능이라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의 지능이라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죠? 공통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 때.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게 필수예지 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더 어렵겠냐? 우리 수민아. 동시에 발생되는 게 있는 게 어렵겠냐? 동시에 발생되는 게 없는 게 더 어렵겠냐? 있는 게 더 어렵겠죠?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필수 문제 2번처럼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있는데 100장에서 한 장을 뽑아요. 그래서 첫 번째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누겠지만 이거는 첫 번째 뭐부터 찾는다? 첫 번째 2의 배수를 먼저 찾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를 찾는다? 3의 배수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2의 배수가 A라는 집합인 거예요. 3의 배수가 B라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2의 배수 경우의 수를 구하라. A라는 거에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B라는 거에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이니까 이건 합집합인 거죠, 사실. 그래서 2의 배수는 당연히 좀 50개가 나올 거고 3의 배수는 33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NA 합집합 B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A랑 B를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왜냐? 교집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의 배수는 3의 배수인 거 뭐가 된다? 6의 배수가 있어요. A 교집합 B. 6의 배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이게 몇 개가 나오냐? 6의 배수니까 총 몇 개가 나오죠? 16개가 나옵니다. 6 곱하기 16 하면 96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준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합의 법칙은 약간 합집합처럼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그게 더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센 다음에 50 더하기 33 세고 각 붙인 거 빼서 이걸 구한다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다 세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서 센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 나오는 거, 중복되는 것들을 한번 빼줘서 세는 게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세는 것보다. 답이 여기 67개가 나옵니다. 자,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요. 그 다음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요. 별표 치세요. 144와 서로 소인 거. 여기부터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서로 소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이해를 못해요. 자, 2번이 뭐냐면 144와 서로 소인 수를 구하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서로소가 뭐죠? 우리 갑이나 서로소가 뭐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쉴 건데 서로소가 뭐죠? 다 잊었어요? 자,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가르치면 애들이 되게 피곤해 하는데 여러분들 안 피곤하면 직접 세워보세요. 다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진짜로 세는 거를 학문으로 만든 거야. 그냥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세는 걸 못할 정도의 지능이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지능이 나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44랑 만약에 서로서를 구하면 초등학교를 하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1보다 다 되겠죠. 1. 최대공약 1인가? 맞아. 2. 이건 안 되네. 3.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1. 얘 서로 손해. 2. 안 되네. 약분 되네. 안 되네. 3. 약분 되나? 약분 되는데 3도 안 되네. 4. 4도 약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5. 5는 약분 안 되네. 5는 되겠네. 뭐 이렇게 세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는 개념은 뭐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서로 소인 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반대로 가요. 뭐로 간다고? 반대로 가요. 그걸 집합적으로 보자면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뭐를 구할 거냐면 서로 소인 거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소인 게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서로 소가 아닌 경우를 구해요. 그래서 어차피 서로 소인 것과 서로 소가 아닌 경우를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총 100개니까 어차피 얘는 100개예요. 1부터 100까지니까. 어차피 1부터 100까지니까 100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소인 거는 규칙이 없으니까 서로 소가 아닌 경우를 구해. 그럼 서로 소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찾냐? 얘를 소인수 분해하죠. 가장 작은 수로 분해하는 거죠. 144를 소인수 분해하면 돼요. 서로 소가 아닌 경우는 규칙 찾을 수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서로 소가 아닌 경우는 언제냐? 2의 배수면 서로 소가 아닌 거야. 약분 될 거니까. 3의 배수면 서로 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 서로 소가 아닌 경우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게 서로 소가 아닌 거야. 반대로 가는 거지. 서로 소인 거는요, 규칙이 없어요. 하나씩 다 해야 돼. 불가능해요, 찾기가. 근데 서로소가 아닌 경우에는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이 소인소수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다 약분되는 거니까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얘를 우리가 구해놨어요. 방금 구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다 구해냈단 말이야. 이게 몇 개였냐? 이게 몇 개였죠? 얘가 몇 개였죠? 서로소가 아닌 경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인데 이게 몇 개였죠? 아까 전에 67개. 그러면 서로소인 경우에는 얘가 서로소거나 서로소가 아닌 것밖에 없어요. 두 개 더해서 100까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3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집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집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은 그거야. 세고 있어. 세다 보니까 서로소인만 셌어. 규칙이 없어. 다 노가다를 해야 돼. 그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규칙이 없네? 규칙 없는 문제를 냈을까? 우리한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서로소가 아닌 경우는 그 규칙이 있을까?
세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되게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 때 그냥 막 노가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생각해보고. 반대는 규칙이 있나? 그럼 쉽게 찾을 수 있나?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직접 세보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 나와 있지만 서로가 되는 거를 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놈들이 많아요.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풀었을지를 몰라요. 왜냐? 세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요. 내가 이걸 해준 거야. 왜냐? 서로 소인 거 찾아보라고 하세요. 규칙 없어요. 다 돼야 돼. 하나부터 끝까지. 아, 이쪽으로 가면 정말 다 돼야 되는구나. 이거 규칙이 없네. 힘들겠는데? 반대로 가야지. 직접 세보면서 이해하셔야 돼. 한 문제 한 문제를. 왜 저렇게 문제를 풀었을까? 그냥 뭐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하니까 저쪽으로 갔네? 왜? 몰라. 그냥 가래. 이러면 여러분들은 시력이 늘 수가 없어요. 직접 세보면서 왜 반대 방향으로 갔지? 왜 저렇게 규칙 있는 데가 왜 저쪽이지? 세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마다 이 해설지에는 그런 이유들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직접 자기가 한 땀 한 땀 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식으로 안 세고 하나라도 세면 왜 망했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지만 시력이 들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쉬워. 근데 시작부터 분명히 공식만 외우고 그냥 공식 썼으니까 왜 썼는지 몰라. 그냥 몰라. 합이래. 그냥 호비래.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여기 아무리 해봤자 시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잘 풀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때 나는 이제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를 잘못 공부하게 되는 순간 곧바로 이 모든 것들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의 수를 초반에 제대로 공부하면 경우의 수 할만한데요? 별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망해요. 은근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함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형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래프 쪽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경우의 수에 조금 더 몰입해서 기말고사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전 세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전 함수,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확률적으로 보자면 함수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문제 비중으로 보자면. 이번 아마 시험 범위가 대부분 다 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파트일 텐데 아마 비중으로 보자면 함수가 더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함수를 버리고 경우의 수를 공부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망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둘 다 잘할 자신은 없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심화 문제를 들어갈 때 선택을 하는 거죠. 함수 쪽 심화 문제로 들어갈 것이냐, 경우의 수 심화 문제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할 것이냐. 이때 약간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함수도 심화 문제 다 해보고 경우의 수도 다 심화 문제 해보는 건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다. 더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개취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필수 3번으로 가자면 A, B, C가 각각 적힌 세 종류의 카드가 있다. A가 적힌 카드 2장, B가 적힌 카드 2장, C가 적힌 카드 1장인데 세 장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숫자의 문자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을 때 직접 세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세는 겁니다. 근데 셀 때 그냥 세지 않죠. 아까처럼 수영도를 그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A가 2개, B가 2개, C가 1개일 때 여기서 세 자리 문자 개수를 구하는데 A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먼저 뽑습니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습니다. 다 세는 거 이렇게. 근데 A가 왔잖아.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B 아니면 C밖에 못 와요. A는 못 와요. 왜냐면 A 두 개 다 썼어요. 그래서 B, C밖에 못 옵니다. 근데 A, B가 왔어요. A, B가 오게 되면 A 하나 쓰고 B 하나 쓰잖아. A, B, C 다 남잖아. A, B, C 다 올 수 있어요.
다 세보는 거죠, 진정으로. 그 다음에 AC가 왔죠. A 하나 떴고 C 썼어요. 그럼 A, B 밖에 선택이 없죠. P는 하나 떴으니까 A, B. 그래서 이렇게 A가 왔을 때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둘, 셋, 둘이니까 7가지가 나온다. 직접 다 세보는 거죠. 연습시킬 때. B가 처음에 오는 경우. 수영도 그래서 세는데, B가 처음에 와도 다 A, B, C가 다 올 수가 있겠죠. A가 왔어요. A, B 썼잖아. A, B, C 다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찍으면 A, B, C 다 올 수 있습니다. B, B 썼죠? B 못 와요. A 아니면 C만 옵니다. B, C 썼죠? A, B밖에 못 와요. 그래서 얘도 몇 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오는 경우. C가 오면은 이제 C는 못 와요. 끝이에요. 그래서 A 아니면 B만 올 수 있어요. A 하나 썼죠? A, B 다 올 수 있어요. B 왔죠? A, B도 다 올 수 있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답은 18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다 세야 되는 경우도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정말 다 세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보는 거를 다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 근본이 세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체가. 세보지 않고 연습을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세본 적이 없는데 나는 경우의 수 잘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세봐야 돼요. 그래프 파트는 그래프 겁나게 그려봐야 되겠고요. 경우의 수 파트를 잘한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를 겁나게 세봐야 돼요. 이게 기본에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고는 잘할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애들이 뭐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날로 먹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날로 먹기. 자, 넘어갈게요. 필수 4번. 방정식을 하는 방법. 자, 이제 세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저렇게 세는지를 당연하겠지만 나는 많이 세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세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왜냐? 많이 세봤으니까. 내가 천재라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세본 거야. 어떤 식으로 세는 게 가장 빠르게 쉽게 셀 수 있겠다는 거를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필수 4번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14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세 자연수의 순서상을 고르라고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기준을 한번 세우죠. 자연수예요. a, b, c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내가 기준을 세울 때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를 세는 거야. 이때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어떤 걸로 나누는 게 가장 쉽냐? 일반적으로 C로 나누는 게 가장 간단해요. 왜냐면 3 곱하기 C니까 C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나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가다 뛸 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걸로 노가다를 떼요. 왜냐면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만 가면 되니까 C가 4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C를 1부터 넣고 세요. C가 1인 경우. C가 1이 돼버리면 이게 3이 되니까 넘어가면 2a 더하기 b가 뭐가 나누면 3이 나오면 11이 돼요. 얘를 세는 거예요. 다 나눠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당연하지만 여기서도 a를 기준으로 세는 거죠. a는 몇부터 몇까지 될 수 있죠? a 몇부터 몇까지 될 수 있어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5까지 가능하겠죠? 그냥 5까지 나오는 거예요. a가 1부터 5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뭐 C가 2가 됐다. 세는 거예요. 진짜로 다 나눠가지고. 6이 되겠죠. 넘어가면 2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8이 돼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1부터 3까지예요. 4가 되면 b가 0이 돼요. 자연수가 안 되니까 안 돼요. a는 1부터 3까지. 3가지. 다 세는 거예요. 규칙을 가지고. C가 3인 경우에는 2a 더하기 b가 5가 됩니다. a는 1과 2밖에 안 돼요. 2가지 나온 거죠. A가 1과 2밖에 안 돼요. C가 이제 4가 돼버리면 안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C가 4가 되면 2A 더하기 B가 2가 되거든요. A가 1이 돼버려도 B는 안 나와요. 없어요. 3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 나눠서 세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이 세는 게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온다? 3가지, 5가지, 3가지, 2가지니까 합의법칙 써서 겹치는 게 없죠. C가 1이면서 2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나눌 때 보통 어떻게 나누면 가장 좋냐면, 겹쳐지지 않게, 교집합이 안 생기도록 나누는 게 가장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교집합이 생기잖아? 그럼 나중에 빼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온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눌 때 교집합이 안 생기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그럼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냐?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나눌 때. 겹치는 게 없으면서 빠짐없이. 그러니까 얘를 다 세면 다 된 거야. 나머지 게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적인 표현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경우의 수를 세야 돼. 그럼 당연하겠지만 나눠야 돼. 이거를 한 번에 다 셀 수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눴죠.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나눈다는 거야. 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유역이에요.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요? 많이 노가다 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거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안 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나는 지름길을 알려줄 뿐이지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거 C로 나누니까 좀 더 간단하네? A로 나눠볼까? B로 나눠볼까?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B로 나누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는구나. B로 되면 1부터 몇 가지 가겠냐? 뭐 한 10까지 가나?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내가 나눠보는 것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 C로 나눴을까? 찾아가는 거죠, 이유를.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나누는 사람이 당연하겠지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보통 이 나누잖아,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여기서는 세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고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고배 법칙이 당연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고배 법칙 중에서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고의로 가면 뭐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순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고배 법칙에 따른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직접 세지 않아도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세면 빨리 셀 수 있다.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2 때 배우게 될 확률값 통계의 기본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뭐에서 출발했다? 다 노가다에서 출발한 거야. 노가 출발한 거 다 세는 거야. 맨날 다 셌어. 그랬더니 이거 안 세도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면 금방 세겠는데?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게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열과 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공식만 외우면 순열과 조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공식이 나왔을까? 이런 하나씩 다 배워가는 게 이게 바로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세보고 이걸 이해한다? 천재라니까? 그건 없는 거라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왜 그렇게 공식을 만들었더니 왜 간단해졌을까?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유제들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들인데 실제 필수 5번에 보면 음화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인데 자, 우리 길잖아.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는 뭐냐면 자연수에다가 뭐 포함한 거야? 0을 포함한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는 정수 중에서 음이 아닌 거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야. 그 음이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0 또는 양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음화정이라고 많이 그냥 하거든요. 음화정. 좀 줄여서. 이거는 자연수 플러스 0 얘기하는 거예요. 0까지 포함시켜라. 그 얘기예요. 의미하는 정수 두 정수에 대해서 x 더하기 2y가 7이 되는 7보다 작게 되게 되는 순서상 x, y 개수를 구하시오. 다 여기 다 문제들을 보세요. 다 근본적으로 세는 거예요. 근본이 세는 거야.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로 나누는 게 빠르겠냐, y로 나누는 게 당연히 뭐로 나누는 게 빠를 것 같아? x가 편할 거냐, y가 편할 거냐? x면 0부터 6까지 다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큰 걸로 가는 게 빠른 게 좀 빠르다. 그래서 y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y가 0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x는 7보다 작잖아. 이게 나오죠? y가 0이 되면? 그럼 이게 몇 개가 있죠? 0부터 시작하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0부터 6까지 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죠? 7개가 되겠죠.
0부터 7까지, 6까지 가는 거니까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다 세는 거야,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y가 1이 되면은 x는 5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0부터 4까지니까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오겠죠. 다 세는 거죠. 이렇게. y가 2가 되면은 당연했지만 x는 3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이거 몇 개 나온다? 0부터 2까지니까 3개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y가 3이 된다고 치면은 x는 1보다 작으니까 0밖에 안 나오죠. 한 개만 나온다는 거죠.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답이라는 얘기죠. 16개가 나온다는 거죠. 다 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그래서 이 합의 법칙들을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더한다? 야, 더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더하면 나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눌까가 더 중요해요. 합의 법칙에서는. 실제.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이것들을 다 해보는 게 여러분들 연습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럼 고백 법칙으로 가볼게요. 고백 법칙으로 가면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몇 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하기 싫지만 일단 우리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약수의 개수. 우리 약수의 개수 언제 배웠는지 알아요? 자, 잘 이해하세요. 이건 페이지 어디 있는 거냐?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34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세요. 약수는 한 번만 다루고 더 안 다룰 거니까 잘 이해하세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테니까 또 외우지 좀 마시고요, 제발. 약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소인수 분해를 해서 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이건 2의 제곱 곱하기 몇이 되는 거죠? 3이 돼요. 이때 내가 이 약수의 개수를 세는데 어떻게 세게 되느냐? 어떻게 세게 되느냐?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죠? 우리 감이 기억나니? 몇 개죠? 여기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하죠? 1씩 더해서 곱하죠. 그 이유가 곱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3 곱하기 2가 돼서 6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자, 약수는 2가 몇 개 포함될 수 있냐면 2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2가 1개 포함될 수 있어요. 2가 몇 개까지 포함될 수 있죠? 2개. 2로 보자면 2는 하나도 포함 안 된 1이 나올 수 있어요. 2가 포함 안 된 게 있을 거고 2가 하나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약수 중에서. 2가 2개 포함된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은 몇 개까지 포함될 수 있죠? 3에 1승밖에 없으니까 3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거나 1개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개가 나눠지면 1개가 아예 포함이 안 되거나 3이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개면 이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1개도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3의 1승이면 1개도 포함 안 되거나 하나 포함된 거에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약수예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약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곱의 법칙 쓸 때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뭐를 더한다? 1을 더해요. 누구 때문에? 1이 더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 곱의 법칙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구해야 돼, 약수를.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개로 나눠지는 거죠?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나눠지는 거. 왜냐면 2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은 또 몇 개까지 되는 거죠?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3의 5승까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거야. 왜냐? 한 개도 안 들어간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곱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뭐를 통해서 구했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당연하겠지만 뭐 한 18, 12 정도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뭐 1, 12, 2, 6, 3,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이게 이제 곤란해져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278이 썼어요. 이 정도만 써도 여러분 약수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곧바로 어려워지죠. 그때는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 구배 법칙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공식적으로 보자면 요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나온다. 이게 그런 원리예요. 여기까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뭐를 구할 것이다? 약수의 총합. 약수들을 다 더한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해 봅시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2의 세제곱 곱하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약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눠지겠죠? 1일 때, 2가 1개 있을 때, 2가 2개 있을 때. 한번 다 이해해보세요. 직접 해보면서 이해하는 게 최고예요. 어차피 수학은 공식이 아니야. 이해야, 결론은. 어차피 이게 3도 몇 개야? 하나 있고, 2개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약수 전체가 나오는 거야. 약수 개수는 뭐 알겠지만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올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이렇게 곱하면 3의 1승이죠. 이렇게 곱하면 3의 2승이죠.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3의 1승이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1이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앞에 1이 생략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봐봐. 이게 묶여요. 잘 보시면 잘 봐. 여기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하면은 요걸 묶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 뒤가 다 1이잖아. 앞에 걸로 묶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 다. 자, 두 번째 거는 3의 1승으로 묶을 거야. 다 3의 1승으로 묶을 거야. 3의 1승으로 다 동등해. 그럼 또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다 3의 제곱이에요. 앞에 거 묶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더하는 게 뭐다? 약수의 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게 다 똑같아잖아. 여기도 묶을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여기 묶을 수가 있겠죠? 분배 법칙 거꾸로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여기 묶으면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총합이에요. 약수의 총합. 묶은 거예요. 써서. 분배 법칙에서도 거꾸로 해서 묶은 거예요. 인수분해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 이러한 소인수분해가 됐어. 이때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 2, 2의 제곱까지. 곱하기 3은 어떻게 돼요? 1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까지 가면 돼. 만약에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약수의 총합은 2의 3승까지 가면 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은 1부터 3의 1승, 3의 제곱까지 가면 돼. 5는 어디까지 가면 돼? 1부터 5의 1승, 5의 제곱까지 가면 돼. 이걸 다 곱한 게 뭐다? 이게 약수의 총합.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나온 것들을 분배 법칙으로 다 묶어가지고 공식으로 만들면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에 보시자면 346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직접 써서 인수분해 파트랑 구배 법칙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과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안 된 친구들 나중에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넘어가요. 이제 약수는 이 정도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뭐 더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이제 약수에 관련된 성질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수의 성질은 한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집에서 다 해보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면 이해가 돼요. 어차피 수학은 다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6번. 오늘 많이 못해요, 어차피. 필수 6번을 보면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내가 합의 법칙을 써야 되지? 구배 법칙을 써야 될지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6 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내가 100% 얘기하는데 세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안 세봤으니까 이때 합의 법칙을 써야 되니 이때 곱의 법칙 쓸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동전. 당연히 앞뒤가 있죠. H랑 T. 헤드 뭐 테일 해가지고 이제 앞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주사위는 한 개니까 1부터 6까지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던지죠. 얘도 뭐가 나오는 거야?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던지는 거. 해보면. 그러면 앞 나왔어.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6까지. 얘도 1부터 6까지. 해보면.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야.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 다 뭐 하고 있겠어요? 곱의 법칙을 쓰고 있겠죠.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구조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겠다. 해보다 보면 이거 저런 구조네. 이건 100% 곱하는 법칙이 되겠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해설지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해설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직접 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세도 되는지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1번 문제는 그래서 답이 2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대부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요. 그냥 곱해요. 왜냐? 해설지에서 곱했으니까. 왜 곱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시역이 아니라고요, 그냥. 세다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2가지, 그 다음에 2개 나눠져. 6가지. 그래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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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나오겠죠. 24가지 나오겠죠, 이렇게 다 해면.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책, 필통, 가방. 하나씩 구입해서 다 구입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책도 3가지를 고를 수 있고 필통도 2가지를 각각 고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가방도 5가지를 고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야. 먼저 공책 사고 2개, 필통 2개 중에서 하나 사고 가방 5개 중에 하나 사요. 3학기 안 나봐요. 그래서 이거 공족대 3개밖에 안 샀어요. 필통도 2개, 근데 필통 2개나 필요하나? 친구 주려고 했나? 2개 중에 하나 사는 거니까. 어차피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만 사는 거니까. 일단 30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세보라는 거야. 왜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저때 곱의 법칙이 적용하지? 라는 거죠. 그러면 필수 7번을 봅시다. 자, 이런 것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나? 더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자, 필수 7번에 보면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댓글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접 해보세요. 제발 또 그냥 여기 답안지 보면 곱했네. 왜 곱했죠? 몰라요.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이게. 자, 이거에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다음 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죠? 당연하겠지만 전개하겠죠. 전개를 모른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개하는 거예요. 다 곱치 곱하는 거죠. 그럼 이걸 생각하면 처음에 P가 선택됐어. P랑 곱하는 게 뭐죠? PA, PB, PC, PD 이렇게 곱해지겠죠. 다 곱해지겠죠. 전개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곱의 법칙을 생각하자면 P가 처음에 선택이 됐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AB, -C, -T가 나온다는 거야. 곱해지는 게. 마찬가지로 -Q가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죠? AB, -C, -T가 나온다는 거야. R이 선택되면 또 뭐가 나온다? AB, -T가 나온다는 거야.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겹치도록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겹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P가 여기도 있는데 P가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러면 겹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 문제는 겹치도록 안 냈어요. 항을 그냥 다 다르게 나오게 했는데 왜냐면 AP, PB, PC, PD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항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겹치도록 교집합이 생기도록 내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다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900법칙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항의 개수는 여기 항 몇 개 있죠? 3개 있고 여기 항 4개 있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3 곱하기 4가 돼서 12개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냥 900법칙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알고 써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보면 원리를 알게 돼요. 근데 해설지에는 안 나와 있잖아. 이게 다 안 해본다고. 누가 안 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2번에 보면 겹치도록 안 줘요. 처음 문제니까 겹치도록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문제에서나 주는 거고 2번은 이 문제 안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문제 안에도 여러분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자, 이것도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야. 여기서 항의 개수에서 곱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덧셈이잖아. 더하라. 합의 법칙. 왜냐면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된 게, 중복된 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 나오는 몇 개죠? 3 곱하기 2에서 여기서 6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오죠? 2 곱하기 2에서 몇 개 나오죠? 4개 항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왜냐면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6 더하기 4가 마지막에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 항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서도 이제 곱의 법칙 쓰고 합의 법칙 써라. 그러면 항의 개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이 모든 거의 기초는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다 해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저 때 왜 곱의 법칙이 썼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글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를 떴을 때 저런 구조가 나오면 곱의 법칙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공식 거기 그거 해야지 보세요. 그냥 곱해져 있죠. 그냥 곱하래. 왜 몰라.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 망해요. 참고로 해줄게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냥 곧바로 망해요. 그냥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공부하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어떻게 하다? 멍청하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얘를 가르칠 때 느꼈던 거예요. 분명히 글로 가면 망해. 근데 글로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멍청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원래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세요. 우린 멍청하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멍청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뭐 사람이 뭐 되게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공부 안 시키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돌고래 정도의 지능도 안 나올 수도 몰라요. 공부 안 시키니까. 돌고래가 생각보다 지능이 좋잖아. 나중에 침팬지한테 질지도 몰라요. 슬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필수에게 8번하고 9번하고 10번이 하는데, 우리 약수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약수를 안 하고 하기가 좀 그런데, 약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수 문제 하나 풀고 끝내봅시다. 약수 문제. 필수 9번. 다음 시간에 8번 하자 그래, 8번. 왜냐면 약수 방금 배웠는데 약수 하나도 안 풀고 좀 끝내기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8번부터 하다가 그래? 가빈아? 알겠죠? 자, 필수 9번까지 일단 할게요, 오늘. 필수 9번에 보면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곧바로 뭐 하면 되죠? 소인수 분해하면 되겠죠. 자,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면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니까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는 거는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풀죠. 초등학교 애들도 중2 거 선행하는데 못 풀겠습니까? 천명이 소인수 분해 때려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때리면 계속 가겠죠? 자, 2가 몇 개냐? 3개. 3이 몇 개냐? 2개. 5가 1개니까 얘의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지수를 1씩 곱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24개가 나옵니다. 이건 뭐 공식대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 변형을 시키죠.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뭔 소리죠?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결론은 뭐냐? 자, 보세요. 홀수가 되려면 결론은 누가 빠지라는 얘기냐면 짝수가 빠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짝수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가 되려면 누가 빠져야 된다? 2가 다 빠져나가야 된다. 2가 한 개라도 들어가는 순간 당연하겠지만 짝수가 돼버려요.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는 얘를 통해서 약수를 만드는 얘기. 2를 빼버리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 3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가는 거 하나 들어가나 두 개 들어가나.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는 얘기죠. 2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 두 개로 개수 구하면 돼요. 3 곱하기 2가 돼서 6개가 나오는 거죠. 2는 다 빼라. 2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문제도 변형을 주는 거야. 조금씩 생각해라. 너희 지금 고1이잖아.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데 지금 무슨 뭐 초등학교 똑같이 내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홀수 대여면 짝수 다 빼야 된다. 2는 다 빼라. 그 얘기야. 그거 이해하라는 거죠. 2가 한 개라도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그죠?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3번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죠. 공약수 개념인데 여러분들 공약수 구하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공약수 구하는 방법? 공약수는 뭐를 구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같다라고 배우죠.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약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구하면 몇이죠? 60인가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몇이 되냐면 60이 됩니다. 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배우게 되는 약수의 성질이죠.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약수 개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뭐냐? 350페이지까지 일단 유제들을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뭐 쌤도 있잖아요. 쌤도 그 부분들이 있으면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막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를 한 땀 한 땀 그려보는 것처럼 직접 세면서 왜 저렇게 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이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거 배울 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승려일과 조합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대충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한 대로 안 하는 애들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함수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끝내세요. 열심히. 함수 아직도 이제 단기집권하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수능이 끝나면 본격적인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웬만하면 늦게까지 남아라 그럴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고3도 없어요. 고3이 없습니다. 11월 18일부터. 왜냐 수능이 끝났어요. 그때 오면 미친놈이에요. 수능 끝났는데 뭐 올 수도 있죠. 뭐 놀러 올 수 있겠지만 공부를 가르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11시까지 지지고 볶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요. 아니 그냥 나는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끝까지 남아서 모든 질문을 받아주고 늦게까지 다 알아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해오시고 특히 미친 듯이 다 끝내놔서 내가 어려운 문제집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필강은